스케플라 소라식 디스키네시스 컨셉 리뷰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SD는 견갑골의 전형적인 위치와 운동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상 검사 및 치료 방식에 대한 근거 기반 개요를 제공함으로써 SD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식을 설명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치료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SD는 운동선수, 특히 오버헤드 운동에 참여하는 선수에게 매우 흔하며 여러 어깨 질환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SD 진단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은 문헌에서 뒷받침되고 있지만 현재 진단은 정량적인 SD 임상평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D 치료의 주요 목표는 적절한 견갑골 위치와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SD 관리의 표준 치료법은 견갑골 운동 역학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수적인 중재입니다. 수술적 중재는 수술이 필요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SD는 견갑골의 일반적인 위치와 운동에 눈에 띄는 장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팔과 어깨의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D는 일반적으로 AC 손상, 회전근개 파열, 쇄골 골절, 어깨 충돌, 다방향 불안전성, 관절화순 손상 등 여러 어깨 병변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견갑골 운동의 위치 조절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깨 병변의 성공적인 임상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저, 견갑 상완골 병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견갑골 운동 및 관련 근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흉부와 견갑골 사이에 뼈 관절이 없기 때문에 견갑골 운동은 여러 방향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반되는 운동에는 상승, 하강, 내전, 수축 및 상하 회전이 포함되며 몸통과 관련하여 팔과 어깨가 수행하는 운동의 효과적인 전파를 허용합니다. 다음 표는 견갑 주위의 근육에 대한 표입니다. 이전 문헌에서는 견갑 상한 리듬을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의 운동 비율이 2대1인 것으로 설명했었는데 상완골 굴곡과 외전이 서로 2도 증가할 때 견갑골이 1도 회전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 비율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SD는 견갑골의 정상적인 위치 및 움직임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의됩니다. 동반되는 임상적 요인으로는 견갑골 내측 경계와 하각의 돌출 증가, 상방 회전이 충분하지 않은 조기 견갑골의 상승, 팔을 내릴 때 하방 회전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견갑 주위 근육의 약화가 SD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상부 승모근에 관찰된 과활성화는 승모근과 정거근 하부의 현저한 활성 감소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병변과 SD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연구에 따르, 연구에 따르면 알려진 어깨 병변을 앓고 있는 사람의 68%에서 100%가 SD를 동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에 대한 불만은 일반 인구에서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병률은 6.7%에서 66.7% 사이입니다. SD는 일반 인구에서 상당히 흔하며 어깨 통증을 경험하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대학생 연령 참가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68%가 SD를 나타냈습니다. 또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오버헤드 스포츠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의 유병률이 54.5%, 오버헤드가 아닌 스포츠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의 유병률은 33.3%였습니다. SD가 있는 운동선수는 이러한 질환이 없는 운동선수에 비해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43% 정도 더 높았습니다. 어깨와 목 부상 발생에 대한 또 다른 위험군은 장시간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앉은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우세한 팔이 SD와 어깨 부상에 가장 자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한 여성은 건강한 남성에 비해 후방 기울기가 낮아서 SD, 어깨 병리의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깨 통증의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과 고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SD의 임상적 평가 방법입니다. 매클로어의 시각 평가는 운동 이상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는 방법이고, 올 시각적 평가는 견갑 흉부 운동 이상 유무에 따른 시각적 분류, 그리고 키블러의 시각 평가는 네 가지 운동 패턴으로 나눠서 네 가지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스캐플라 어시스턴스 테스트는 검사자가 어깨 활성화 동안 외회전과 후방 경사를 적용하여 환자의 상방 회전에 보조를 해주고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거나 통증이 감소하면 양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스캐플라 리트렉션 테스트는 검사자가 외회전과 후방 경사를 적용하여 엘리베이션을 보조하는 동시에 견갑골을 리트렉션 하도록 요청합니다. 통증이 감소하면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라테럴 스캐플라 슬라이드 테스트는 검사자가 팔을 세 가지 다른 위치에 둔 상태에서 삼각 그리고 이 견갑골 가시 하각에서 흉추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측정 편차가 1.5cm를 초과하면 양성입니다. 아이소메트릭 스케빌라 핀치 테스트는 환자에게 견갑골을 가능한 리트렉션 시키고 20초 동안 등척성 수축을 유지하도록 요청을 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면 양성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푸시업 테스트는 환자에게 벽에서 팔굽혀펴기 20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윙 스캐플라가 나타나면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어깨 병변의 종류에는 어깨 충돌, 그리고 AC 손상, 쇄골골절, 회전근개 질환, 그리고 다방향 불안정성, 슬랩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운동 및 수기 치료 기법을 통해 정상적인 견갑골 운동 역학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SD 치료의 주요 목표는 적절한 견갑골 위치와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SD 관리의 표준 치료는 견갑골 운동 역학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수적 중재이며 수술적 중재는 수술이 필요한 병리에만 고려됩니다. 보수적 치료는 유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과 견갑골 안정화 증가에 초점을 맞춘 운동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하면 견갑골 견인력이 감소하고 견갑골 운동하기 최적화됩니다. SD를 적절하게 관리하려면 SD가 주변 연조직의 근육 성능 부족이나 유연성 손실에 따른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이 근육 조절 부족인 경우 환자에게 근육 강화 운동과 함께 근육 조절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고유 수용 감각과 근력이 향상되어 견갑골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